네, 반갑습니다. 오늘 빌드 2023 애프터 파티 마지막 세션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은주 MVP님을 모시고 그 퓨처 오브 워크라는 주제, 여러분들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즌 피날레로 이은주 MVP님이 이 코파일럿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예,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바로 이은주 MVP님 모시고 상세한 설명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이은주 MVP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은주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M365 MVP로 활동 중에 있고요.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세션은 지난번 빌드에서 이제 진행했던 세션 중에 Shaping the Future of Work with AI라는 세션입니다. 이제 키노트 세션이긴 했는데요. 저희 빌드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세션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진행된 세션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넘기면 이 주제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저희가 이제 다루면 좋겠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세션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영역과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코파일럿 영역이 이제 메인하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같이 살펴봤을 때는 좀 시간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저희 3월 달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3월 16일 날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짠 하고 발표가 됐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뭐야 너무 갑작스럽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온다라고 해서 너무 이제 다들 이제 샤킹한 굉장히 긴급 뉴스를 많이 다뤘던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저는 요 빌드 내용을 보면서도 또 많이 놀랐습니다. '아 이게 MS가 또 뿌리는 뭔가 어떤 이런 그냥 양념 같은 거 아닐까. 그냥 무조건 발표를 해 놓고 또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근데 이번 빌드에서 또 발표된 내용들이 그전에랑 유사한 내용보다는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빌드라는 행사는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모든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코파일럿 확장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팀즈가 뭐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의 코파일럿의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또 팀즈이면서 이제 M365 내에서는 팀즈, 뭐 파워 플랫폼 그 이외의 어떤 모든 서비스도 들어가 있지만 엔드 유저 단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이제 가장 많이 다 이제 그 AI를 경험하게 될 그 장소는 우리 팀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전에 저희 그 코파일럿 M365 코파일럿 이제 저희 발표했을 때도 함께 나왔던 정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M365 코파일럿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LLM 모델 우리가 이제 자연어를 사용해서 뭔가 이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LLM을 가지고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챗GPT-4를 그냥 M365 안으로 들여왔다라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우리 LLM 모델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스가 세 가지의 어떤 이 모든 것이 함께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가 AI 서비스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365 내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보고서나 뭐 프레젠테이션 뭐 재무 모델 뭐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뭐 AI가 이제 우리 사용자들 바로 옆에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해 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거의 어시스트보다는 저를 대신해서 너무나 많은 저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어 뭐 말은 코파일럿이지만 네 '코파일럿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365 코파일럿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인앱 우리 그 M365 내에서 이제 적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크로스 어플리케이션 그 AI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M365 코파일럿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이제 챗GPT와 같은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잖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간 뭐 AI는 뭐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M365 그 그래프로 표시되는 모든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콘텐트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굉장히 수많은 컨텍스트와 응용 프로그램 내의 모든 워크플로우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의 업무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션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대해서 이 4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이제 대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제 사람이 작업을 쪼끔 더 생산성 있게 작업을 이제 도와주면서 지원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MS 자체 내에서도 이 코파일럿을 발표를 하고 나서 별도의 또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코파일럿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에 도입됐을 때 우리 실질적인 그 엔드 유저들 우리 사용자들이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은 사용자들이 이 코파일럿이 우리 사람의 일을 아예 대체하는 어떤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또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사실은 나의 모든 어떤 그런 우리 시간적인 소모되는 것들 비생산적인 일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 사람이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들을 딜링하고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딜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찾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약간 무의미하면서 비생산적인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이제 할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코파일럿을 나의 어떤 그런 일들을 완화하는 데 나의 일을 위임하는 데 또 쓰고 싶다라고 했던 어떤 설문조사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M365 코파일럿이 사실은 어떤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작업을 돕고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M365 코파일럿이 이제 그 어떻게 그래서 이제 네. 요 세션 내에서는 4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제 할 건데 네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M365 코파일럿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간 AI를 이제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 단위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게 이제 사용자 컨텍스트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어 단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인앱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로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어떻게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성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 4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이 크로스 어플리케이션 간 우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크로스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이제 잠시 데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모에서는 고객 사인 어드벤처 웍스와 영업 회의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최근에 받은 이메일을 뭐 요약해 주고 또 어플리케이션 이제 어드벤처 웍스와 관련해서 어떤 영업 계획이 있는지 이메일을 작성을 요청을 하면 이메일을 이제 작성해서 코파일럿이 나에게 줘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그걸 리뷰한 다음에 이제 보내는 형태.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내가 사용하는 자연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M365에 국한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추론을 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데모를 진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잠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Rajesh. Hello, everyone. Very good morning. Now, I'm going to show you how the Copilot is grounded in your company's data, thereby helping you work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For this demo, I'm playing the role of Anika, who is an account manager. I have an important monthly sales meeting coming up with a customer at VentureWorks. My company uses both Microsoft 365 and Dynamics 365 to manage AdventureWorks relationship. First things first, I'd like to know when is my next monthly sales meeting with AdventureWorks. So I go ahead and ask that question to Copilot. Copilot is grounded in data from Microsoft Graph, so it can access my emails, calendar files, conversations, and more to help me with such specific information. I can also ask Copilot to do more than simply fetch information. For instance, I can ask it to summarize all my latest correspondence with the meeting organizer, which it does so by summarizing my emails. Now, in this email summary, I see some interesting order information, and I'd like to learn more. And because Copilot is also grounded in data from Dataverse, which is where my company's Dynamics 365 data is stored, Copilot can help me with specific order details, along with a link to the order itself that I can then click through and learn more about. And finally, I can also ask Copilot to take actions on my behalf, like, for instance, to help me draft an email with everything that I just learned, like the email correspondence summary and the sales order activities, so that I can email that to my colleagues. Copilot helps me with this really useful email draft, which of course I can update with more information, personalize it and make it my own, or simply copy and paste and send it via Outlook. So that's how, by helping me find, summarize, and synthesize information from all across my business data sources, Copilot helps me work even faster and makes me even efficient and effective. Thank you, and back to you, Rajesh. 네. 지금 보셨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해서 사용자 콘텍스트 내에서 필요한 정보들, 내가 이제 요청하는 정보들을 굉장히 빠르고 그 안에서 정말 퀄리티 있는 어떤 자료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셨는데요. 이제 이 안에서 보시면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페셜티에 국한돼서 뭔가의 어떤 업무 생산성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말을 하듯이 자연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팀즈나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이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실질적으로 내가 질의한 그 내용, 내가 요청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능적으로 추론을 해서 그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M365 크로스 애플리케이션 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빌드 행사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플러그인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임프레션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챗GPT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플러그인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챗GPT 표준과 같은 표준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오픈AI 표준 API를 사용한 플러그인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우리 그 뭐 챗GPT에서만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빙이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모든 곳에서 다 작동하실 수 있는 그대로 리유즈해서 이거를 조금 몇 번의 어떤 클릭만 누르시고 몇 번만에 어떤
단순히 몇 번만의 작동만을 통해서 우리가 컨버팅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쓰실 때 챗GPT 플러그인이나 팀즈 메시지 익스텐션, 메시지 확장 기능이죠. 그리고 파워 플랫폼 커넥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활용해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플러그인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이미 기존의 챗GPT 플러그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오픈 AI 표준 플러그인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굉장히 쉽게 컨버팅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과 통합된 이제 플러그인이 어떻게 이제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 데모로 잠깐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를 같이 또 한번 잠깐 To make 보도록 it 하겠습니다. incredibly easy to go build, debug, and deploy these plugins. And who better to show that to you than Archana? Please take it away. Thank you again, Rajesh. It's demo time. Now, I'm going to show you how you can build a plugin to extend Copilot using the Teams Toolkit extension in Visual Studio Code. I already have Visual Studio Code running GitHub Codespaces open in this machine here. Like Rajesh said, all you need to build a plugin for Copilot is a RESTful API that follows OpenAPI specifications. For this demo, we are going to use a repairs API, which we have already built following the OpenAPI spec. So this is a Node API built using Express in GitHub Codespaces. First, let's simply explore the API. To do that, I've set the breakpoint in the project already and started the debug configuration. So let's switch over to the Swagger UI. Like you can see, the repairs API supports basic create, update, list, and delete operations on the repairs entity. Let's explore this. Let's go ahead and look for all the repairs assigned to a maintenance staff member. When I do that, the breakpoint is hit in my project, and like you can see, the response is returned. And the response contains basic metadata about the repairs entity itself, like the ID, the description, the staff member to whom it's assigned to, and so on. That's it. This is a simple API, which we are now ready to convert into a plugin for the Copilot. To do that, we're going to switch over to the Teams Toolkit extension, which is right here. I'll say create a new app. And then from the new project dropdown, I'm going to say plugin for Copilot. I'm prompted to enter an OpenAPI spec that defines my API shape and form. I already have one created for our repairs API, so I'll reference that. Like you can now see, I'm also prompted to select the methods in my API that I want to expose as operations in my plugin. I only want list and create repairs as the two operations that my plugin should support, so I'll select those. Of course, I need a project folder location and a project name itself. And we are ready to go. Now, the new project is being created and opened in this new browser tab. Now, a plugin has two key components. Number one is the manifest file that defines the plugin's basic configuration metadata. And number two are the adaptive cards, which define the UI using which users will interact with my plugin. Now, the cool thing here is using the OpenAPI spec, which we just referenced a few seconds ago, the Toolkit extension has already created both the manifest file and adaptive cards for me automatically. So let's click into each of them and explore. First, the manifest file. Like I said, the manifest defines the basic metadata and configuration about my plugin, like the plugin name, the description, and all the operations we just exposed for our plugin. Now, plugins can also support authentication. So if your plugin supports auth, you can specify that in the manifest. Repairs API supports anonymous access, so I'll skip that step. Next, let's click into the adaptive cards. Like I said, adaptive cards define the UI using which users will interact with my plugin. Using the repairs API response parameters, Teams Toolkit extension has already created adaptive cards for me, which of course I can change. For instance, I'd like for this thumbnail image of the repair ID, repairs item to be a bit larger. So I'll go ahead and make the change.
And like you just saw, the changes are reflected in real time in the preview surface, making it super easy for me to make these changes. All right, so we made a couple of changes, and we are ready to test the plugin. To do that, we'll switch over to the debug configuration and then say launch in Copilot. When I do that, Copilot will be opened in Microsoft Teams, and my plugin will be side-loaded and made available for testing. So now we are ready to run a quick test. Now, Copilot will open in Microsoft Teams, and I can go ahead and test with a prompt to fetch the repairs that are assigned to a maintenance staff member. When I do that, the repairs API that we just specified in the manifest is being invoked, and the response from the API is being fetched and rendered in the form of both text and adaptive cards, which we designed in the toolkit. So there you have it. 네. 방금 이제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만약 기존에 우리 오픈 AI 표준 폼 사양을 따르는 이제 REST API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셨고, 그 플러그인이 개발된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툴킷을 통해서 이제 개발이 됐을 거잖아요. 그거에 이제 우리 확장 형태의 팀즈 툴킷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해당 플러그인을 코파일럿용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자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실 수 있으시고, 또 보셨듯이 자동으로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던가 아답티브 카드들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 바로 테스트만 해서 지금 제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느냐만 이제 테스트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각각의,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모바일용 따로 개발하고 또 어떤 시스템 간, 플랫폼 간에 있어서의 뭐 변화가 될 때마다 완전히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었었는데, 이제 현재 지금 요 코파일럿과 우리 이제 팀즈 메시지 익스텐션이라던가 뭐 이런 플러그인들을 개발할 때는 요걸 동일한 어떤 것들을 이제 같이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절약된 상태에서 개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데이터 레이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희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반적인 어떤 데이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챗GPT 나왔을 때 이제 막 검색을 해봤더니 뭔가를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비바 쪽 관련해서 뭔가 이제 질문을 던졌었어요. 비바 골즈를 우리가 이제 third party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GPT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나 그럴싸한 대답을 해준 거예요. "예, 당연히 된다. 뭐 당연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비바 골즈를 우리가 이제 파워 플랫폼하고 연결을 해서 파워 플랫폼이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된다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 물론 거짓말이었죠. 저희가 이제 MS 통해서 알아봤을 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AI가 생성형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제대로 작업을 완수를 하려면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 레이어 단에서 이제 고객의 데이터, 우리 이제 M365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퍼블릭하게 사용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행했을 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안과 이 권한에 대한 적용일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S가 최근 또 발표했던 내용이 이제 시멘텍 인덱스 포 코파일럿이었죠. 이제 시멘텍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벡터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에 있는 어떤 수십억 개의 엔티티를 위한 인베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에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뭐 이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트렌드하게 읽혀지는 문서가 있어요. 아니면 뭐 프로젝트가 있다. 또 아니면 또 뭐 우리에게 할당된 어떤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각각 작업들이 하나의 어떤 독립된 어떤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들이 서로 간에 어떤 의미를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 캡처하는 녀석이 시멘틱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캡처를 해서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용자가 자연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가장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AI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시멘틱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메시지 확장 기능이 팀즈나 아웃룩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를 시멘틱 인덱스에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커넥터를 구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과 이제 커넥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팀즈에서 M365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 이제 그 third party죠. confluence라는 이제 그 별도의 앱 이제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confluence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이제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그 confluence에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의미를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데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같이 영상을 또 이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lk about how plugins and connectors work together. Welcome, Ina. Thank you, Rajesh. Hello, Build.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언어를 I am Yina, and I lead the Microsoft Graph team. So far, you have seen the power of plugins integrated with Copilot and how you can get started building them. We have also shown the value of building a Microsoft Graph connector to bring your data into the semantic index for Copilot, and message extensions to integrate seamlessly in Teams and Outlook. Now, I'm going to show you a scenario that illustrates how all of these things can work in Microsoft 365 Copilot together. In this demo, we're showing you how Daniela, who's a project manager at Dentsu, which is an integrated marketing and media company, might manage the process of updating the branding of a client's website. First, she uses Copilot to gather and summarize information about the website deployment guidelines. Second, she uses Copilot to invoke plugins in context. Here, she created a ticket in her project management tool and assigning it to someone on her team. And finally, she asked Copilot to retrieve and update a Contoso logo to the newly created project management ticket. Now, here, all of these happened on a snap. But consider how tedious it would have been to do all of these manually. It requires multiple steps, aggregating information from multiple sources, and working across many different interfaces. With Copilot, she can do all of it without breaking the flow of work. Now, let's take a closer look at what is really going on each step on this process. First, this is the first turn. It's gathering information. Here you're seeing the deep retrieval and summarization capabilities of Copilot. Copilot is not only able to traverse all the data that Dentsu has in Microsoft Graph, to include SharePoint documents, Outlook emails, Teams chats with colleagues, and more, but it is also traversing data from Confluence, using a Confluence Microsoft Graph connector, which is bringing index data from Confluence into Microsoft Graph. In addition to what Copilot extracted from Confluence, it also includes new steps in the process that were identified from email data, like the rollback plan, updating the logo, and the performance monitoring. Copilot returns a summary of all of the deployment guidelines with citation for each relevant artifact, chats, emails, and documents. And now, because Copilot is powered by full semantic search, it was able to include steps in the deployment guidelines that otherwise might have been missed. Now, the second turn.
Here's where we are invoking plugins in context. Dentsu uses Jira as their ticket management tool. Jira integrates with Teams and Outlook using a message extension. With Copilot, the Jira message extension now functions as a plugin and creates a ticket using the context and information gathered in previous turns. It pre-populates several fields, like the project name and the summary, and it also includes a description based on the context it found in an email. Now, but as helpful as Copilot may be, we still need to make a few edits, like adding the ticket owner, and then we're all set. Now, back in Teams, Copilot has already summarized all of the actions, as we're going to see in a second, including the reference to the newly created ticket. Now, the third and final turn for this demo. Here's where Copilot interacts with an enterprise application, in this case, to retrieve a branding asset. Dentsu's brand web catalog is in their internally developed CS Assets application, which integrates with Teams using message extensions. Using precise language in the prompt, like the example in the asset catalog, increases the fidelity of Copilot's response. When we have confirmed that Copilot has retrieved the right branding asset from this line of business tool, it is just a matter of telling Copilot to update the Jira ticket with the Contoso logo for reference. And Copilot does the rest, finding the previously created ticket from the context, invoking the comments dialog, and pre-populating the comments with a link to the logo file. Copilot then summarizes the changes to the Jira ticket and includes the references to the artifacts. And we're done. So to summarize, as a developer, you can use Microsoft Graph connectors to bring your data into the semantic index for Copilot. You can also use plugins and build plugins to integrate skills into Copilot. These plugins can be from the OpenAI standard, or they can be message extensions. And finally, Copilot can combine insights from Microsoft Graph connected data with actions coming from the integrated product plugins into multi-turn processes, boosting productivity and keeping customers in the flow of work, all while preserving the integrity of your app experiences and the attribution to its content. Thank you very much. Back to you, Rajesh. 네, 보셨겠지만 하나의 그 사용자들이 팀,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작업의 흐름이죠.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작업 환경을 떠나지 않고도 우리 이제 각각에 흩어져 있던 그 데이터들,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이제 릴리즈가 아니죠. 이제 저희 어나운스가 딱 됐을 때, 뭐야, 그러면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M365 내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MS가 실제로 자기네가 모든 것들을 독점해 가려고는 시도하겠지만 어렵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업무적인 요건에 의해서 각각의 회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third party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쓰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M365 내로 다 이렇게 취합해서 가져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오픈AI 표준이라던가 이제 메시지 익스텐션을 사용을 해서 플러그인을 이제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커넥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그 다른 데이터들을 코파일럿용 시멘텍 인덱스로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확장성들, 플러그인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확장성을 제공을 함으로써 사실은 새로운 판도를 다시 까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리미테이션 들이 이제 사실은 M365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충분히 그 안에 우리가 이제 AI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안에 데이터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요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짜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조금 많이 해 보게 되는, 그러면서 약간 좀 두렵기도 한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데이터 레이어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실제로 중요하고 또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M365의 우리 그래프 커넥터를 통해서 충분히 함께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앱업 카파빌리티인데요. 인앱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데모에서 저희 바로 이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재생에너지 회사인 아다텀의 계정 관리 누구가 이제 곧 있을 영업 회의가 있는데, 이제 코파일럿과 비바 세일즈 통합을 사용해서 이제 미팅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준비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이제 보여주는 요런 이제 데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앱 기능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네 잠깐 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In this demo, I'm Daniela, an account manager at Adatum, a renewable energy company. And I have an upcoming sales meeting with ReliCloud. Let's see how easy it is for me to prepare for my meeting using the Viva Sales integration with Copilot. Starting in Word, I use Copilot with Viva Sales to quickly assemble several relevant resources from my CRM system, my calendar, and Word documents from my company's OneDrive. Copilot then generates a summary document for me using the information gathered. And as I scan through the document, I notice a specific deal that looks relevant to my upcoming meeting. So I prompt Copilot for more details. Copilot uses Viva Sales to retrieve a detailed summary of the deal and prompts me to add it into the Word document. With the document updated, I save it to my CRM system. I can also use Copilot with Viva Sales during my pitch call on Teams. Copilot can process my customer conversation in real time. And using Viva Sales, it's able to recognize that the customer has mentioned a competitor, Prosware, is also pitching to ReliCloud. Viva Sales prompts me to get more information on Prosware and quickly returns an analysis of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when the customer asks for insights into how similar companies have deployed Adatum technologies, I can prompt Copilot to pull up the customer success mural that my field engineers and I use to document our success stories and share them directly into the meeting. We agree on next steps, including a formal proposal review, and we're done. Now, I want to create an engagement report, something that would normally take me about 30 minutes to complete. But without leaving Teams, I can prompt Copilot in Viva Sales to do it for me, using the meeting transcript from my Teams call. Soon, Copilot produces a Word document I can edit and save into ReliCloud CRM records. After my conversation with ReliCloud, I think I'm close to closing the deal. So I send an email to Kat on the legal team asking for help drafting a contract with a 15% discount applied. I've attached a typical master agreement for reference, and when Kat receives my email, Copilot gives her the option to draft the requested contract in Word. And when Kat launches Word, Copilot already has the context it needs to assemble a draft. All Kat needs to do is hit generate. Kat's team uses Thomson Reuters legal services. The Thomson Reuters plugin enables access
to multiple trusted resources, including Practical Law to support drafting, and Westlaw to assist with legal research. Kat can modify the contract generated by Copilot for Word. For example, she can replac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 and verify her changes are enforceable in California. Kat prompts Copilot to provide her with a summary of changes by clause for a quick review using Thomson Reuters Document Intelligence Service to quickly extract and compare modified clauses. With her review complete, Kat can now send the contract back to me for presentation to Rela Cloud. Thank you. Back to you, Rajesh. 네. 일반 오피스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네. 굉장히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내가 코파일럿이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코파일럿이 뭔가 딱 작성을 해 놓으면 얘가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뭔가 퀄리티가 있는 제품 인제 생산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내가 다시 리뷰를 하고 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다시 얘기하면 걔가 또다시 생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주객이 전도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긴 하지만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맨땅에 헤딩하면서 자료를 취합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자료 자체가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리미테이션 그리고 내가 이미 알지 못하는 굉장히 밸류에이블한 어떤 정보들이 잊혀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누락된 상태에서 굉장히 제한된 형태 내에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만들어낸 콘텐츠와 이제 이런 어떤 생산물과 그 코파일럿이 만들어낸 것들은 사실 질적으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작업들의 그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세이브를 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생각되는 게 이러한 일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뭐 클릭하면 바로바로 뭔가를 생산해 내잖아요. 사실은 어떤 문서들은 사실은 며칠에 걸쳐서도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내는 것들인데 그랬을 때 우리 기업 내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어떠한 포지션에 이제 저야 이제 많이 그래도 이제 달라졌지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할 시간보다는 사실은 일해 온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앞으로 만들어져 갈 어떤 그런 업무 환경은 너무나 많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약간의 공포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애잔함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친구들 준비하는 친구보다는 사실은 한 30대 직원들이 가장 애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서 1 년을 딱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는데 그때 인터넷의 판도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이제 인터넷이라는 그 어떤 그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변혁이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적응을 다시 하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샤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판도적인 어떤 변화가 우리 업무 환경에 다시금 이때 격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파일럿이 실제로 우리 업무 환경에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는 내가 어떤 전문 지식을 더 많이 아느냐도 되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것들 내가 코파일럿을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 생산성 있게 빠르게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처리해 나가고 조금 다른 유형의 업무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의 어떤 밸류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그런 어떤 생각도 조금 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나보다는 코파일럿에 의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같은 경우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코파일럿이 굉장히 이제 반가운 소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이제 어 많은 어떤 인재들을 기용을 하고 이제 일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조직의 지금까지 일해오는 방식을 봤을 때 모든 조직의 어떤 밸류어블한 정보가 사실은 시스템 내부에 남아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의 그 디펜던시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어떤 콘텐츠가 계속 우리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업무 환경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조직에서 계속 콘텐츠가 이제 누적이 될 텐데 이런 콘텐츠가 누적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신텍스가 바로 이제 콘텐츠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 누적되는 어떤 디지털 정보들 그래서 뭐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 또는 이제 팀즈 같은 데 수많은 콘텐츠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이제 우리 조직을 떠나면서 이런 이 정보들이 다 이제 사장되고 유실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신텍스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이런 어떤 M365 코파일럿 내의 메타데이터들을 모두 이제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람이 조직을 이탈하거나 뭐 그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과는 관계없이 관련 콘텐츠를 정확하게 검색하고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구조화된 템플릿에서 이제 새 문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문서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만들면 바로바로 이제 그 관련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짜잔 짜잔 이렇게 이제 정보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텍스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실은 그 세부상 어떤 입력한 내용들을 결합하고 주요 세부 내용들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문서들을 검토하고 만료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텍스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또 이제 승인 같은 것도 이제 따로 이제 하지 않아도 신텍스 전자서명이 추가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내에서 이제 모든 게 다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콘텐츠에 대한 구조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난리지를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조직에 누적되어 있는 난리지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찾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이제 또 오거나이즈하는 형태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요런 게 바로 신텍스 플러그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어서의 이제 그 확장으로 봤을 때 이제 개발자들은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자신의 앱과 이제 서비스를 M365 코파일럿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M365 코파일럿용 플러그인은 오픈 AI 표준을 기반으로 한 플러그인 개발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챗GPT나 빙 플러그인은 물론이고 이제 팀즈 메시지 확장, 또 파워 플랫폼 커넥터 등 이제 기존에 이제 개발된 것을 활용하는 것들도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개발자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개발자 이제 도구 키트가 있죠. 이거를 사용을 해서 M365 플러그인을 쉽게 설계하고 이제 또 개발하실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데이터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로 가져와서 M365 코파일럿을 확장하고 이제 코파일럿용 시멘텍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관련성 있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컨텍스트화하는 것들도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세계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사실은 이제 더 이제 무궁무진한 영역들, 이제 기존의 기업 내에 누적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앱들 간의 연결이라든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 익스텐션을 통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이제 연결하는 부분들, 이제 사용자들이 UX 경험, 사용자들의 경험을 조금 더 이제 업무 생산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자체를 이동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그 흐름 안에서 모든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실 수 있는 형태의 업무 환경으로도 이제 구축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벨로퍼들,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개발자들의 어떤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포하고 또 연락할 수 있는지, 또 이제 수행하는 작업을 최종 사용자가 어떻게 이것들을 발견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조직의 어떤 개발하는 업체 입장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생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플러그인 개발이 매우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팀즈 툴킷 사용하면 이제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아답티브 카드 사용해서 사용자 경험 같은 거 이제 쉽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코파일럿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에 있어서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한 이러한 것들, 앱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내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M365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인증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권장하는 어떤 제어 기능이라든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IT 부서나 이런 어떤 앱들을 사용하는 어떤 기업에 있어서는 신뢰관계를 이제 구축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구축하는 시간들도 이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신뢰도는 높여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배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나중에 요거 사실은 영상 다음에 윈도우즈 이제 코파일럿도 소개가 되는데, 굉장히 자동화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사용자가 PC를 바꿨을 때 내가 기존에 로그인만 딱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앱들이 자동으로 앱까지도 이제 배포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을 찾은 다음에 배포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이제 배포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사용자들이 이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M365 앱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용자들이 이제 경험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일관되게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실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이 뭘까요? 바로 이제 오피스나 팀즈나 아웃룩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이라든가 확장성을 검색을 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거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찾고 발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이제 미팅 단계, 이제 우리가 미팅을 딱 하려고 하는데 미팅과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깔지 않았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깔도록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바로 보여주는 형태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제안 드리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팀즈 메시지 익스텐션을 이제 개발을 해라.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M365 코파일럿용 이제 플러그인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권장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프 커넥터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로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프 커넥터들을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코파일럿용 시멘틱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 데이터들을 가져오기 위한 인덱싱하기 위한 어떤 인덱스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 그래서 개발하기 위한 툴에도 바로 이제 프라이빗 뷰 상태이지만 여기에도 사인업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플러그인이라던가 또는 메시지 익스텐션을 개발을 시도해 보시는 것은 권장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마지막 영상은 이제 좀 길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고민이 됐던 영역인데 팀즈 라이브 쉐어 SDK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워포인트 라이브 이후에 엑셀 라이브가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MS가 사실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그 SDK를 여러분들 이제 개발자들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 라이브 보시게 되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같이 엑셀 표를 동시에 뭔가를 같이 문서를 편집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솔루션들을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그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SDK가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시가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 공간, 이제 몰입형 사용자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피지컬하게 어떤 장소에 모여서라고 했다면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헤드셋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서로 마치 가상의 공간에 이렇게 함께 같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서로 함께 있는 것처럼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소속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 그래서 사실은 이제 MZ 시대 그 이후의 세대들은 사실은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상 공간에서 서로가 같이 만나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업무적인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환경이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또 요런 것들을 보면서 '저 가상의 공간인데 저런 게 약간 간지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의 조직을 이끌어갈 그 세대들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그 세대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업무 환경이 정말 어떻게까지 이제 바뀌어 나갈까. 근데 이제 이제 강력하게 이 코파일럿이 저희 업무 환경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딱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저도 이제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이 개런티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많이 줄기는 정말 줄겠구나.' 사실은 저도 이제 듣기로는 이 코파일럿이라든가 우리 AI를 사용했을 때 사실은 한 사람이 코파일럿을 활용했을 때 최소 과장급 레벨의 3 명을 데리고 일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업무 생산성을 이제 발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업무 환경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MS에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용자들이 쪼끔 더 생산성 높은 일들 우리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쪼끔 대비를 해서 쪼끔 더 중요한 어떤 일들에 포커스하고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하고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좀 다뤄온 새로운 어떤 의미 있는 일들에 쪼끔 더 포커스할 수 있는 것들에 역량을 좀 개발을 하고 이제 쪼끔 네. 저도 아직 실질적으로 이제 보진 못해서 '이렇게 좋아질 거다.'라고 하고 있는 포지티브한 어떤 메시지만 딱 받았을 때는 어 저 실질적으로 내면 속에서는 약간 두려운 면들도 없지 않아 있지는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가 이제 뭐 아직까지는 모든 것들이 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다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화조차도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The Future of Work with AI라는 게 과연 정말 뭘까? 데이터를 찾고 기존에 우리가 정말 찾고 생짜로 처음부터 만들어 냈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 좋아지는 부분만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사실은 네.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AI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코아이 이제 뭐 코파일럿, 비바 코파일럿, 윈도우즈 코파일럿
사실은 전방위 영역에 있어서의 이제 AI가 도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기대를 가지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조금 더 준비하면서 우리 기업도 이거를 위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이제 함께 가져가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혹시 저희 참여하신 분 중에 네, 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부관 부장님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 같을까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기대를 하세요? 이 AI가 막 진짜 수없이 그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이 어, 코파일럿이 두산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또 그쵸? 가장 잘 이 디지털 업무 환경을 또 구축한 또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도 또 굉장히 잘 발전해 가고 있는 어떤 기업 문화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업무가 진짜 많이 좀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엔지니어 영역도 굉장히 크고, 또 스텝 부서도 같이 이제 혼자하고 있는데, AI가 좀 다 한꺼번에 이펙트 있지는 않지만, 약간 공통적인 부분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좀 많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좀 그 5365, M365 변화 관리 입장에서는 좀 그 생각 드는 거는, 어, 사용자들이 아직도 어떤 분들은 아웃룩만 쓰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예, 맞아요. 팀즈를 그냥 메신저로만 쓰는 분들도 아직도 많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업무 도구가 너무 혁신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직도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도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웃룩이라는 게 회사 업무 도구에 들어와서 벌써 한 20년 정도 쓰고 나서 좀 정착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메신저라는 업무 도구가 들어와 가지고 막 굉장히 변화가 있어서 음. 올드 세대들은 굉장히 좀 당황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 혁신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결국엔 그 인간들이 따라가는 게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들을 같이 코워크해서 같이 가져갈 거냐. 이게 오히려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기술보다는, 그쵸. 맞아요. 같이 어떻게 그분들과 같이 일하는 방법을 같이 얘기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앞으로 더 많이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AI 기술 그 자체보다. 맞아요. 정말 우리 조직의 이제 한 어떤 구성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진짜 집단의 그 일원으로서 한꺼번에 같이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그 격차는 좀 있겠지만 같이 다 함께 이렇게 가져 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대를 해 보는 게 예전에는 아웃룩 쓰는 사람은 아웃룩, 채팅으로 주주장창 얘기하는 사람 채팅. 이거를 또 적절히 다 이제 활용하시는 분은 활용하시는 분 하지만 사실은 요 AI라는 거의 장점이 내가 질문을 넣어줬을 때 하나의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만을 기반으로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내가 액세스 가능한 내가 이제 권한이 있는 그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얘를 어떤 새로운 생성을 해 나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자료를.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해 놓고도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뭔가를 해 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많은 도움은 또 되겠구나.'라는 또 생각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전에 이렇게 약간 사일로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완화가 되겠구나.'라는 약간 고런 네, 기대는 네. 살짝 있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 기대되는 게, 이제 뭐 이런 오픈 AI의 뭐 챗 GPT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코파일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나만의 비서 같은 기능이 진짜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쵸, 굉장히 많이 그쵸.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코파일럿이 나의 일정, 나의 원드라이브, 뭐 이런 걸 다 읽어서 코디해 준다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친구가 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 직원의 비서가 있는구나. 네. 그래서 그쵸. 네. 굉장히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굉장히 많이 좀 기대가 좀 되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MS가 그리는 모습들이 네. 어떤 모습으로 진짜 바라보고 갈지 굉장히 많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쵸.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들을 보면서 변화될 것들이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뭐 저도 요 세션은 다른 데서 못 들었는데 네. 오늘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좀 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좀 고민도 해 보고 좀 다시 한번 좀 읽어 봐야겠다. 다시 동영상 좀 보고 고민도 해 보고 좀 하겠다.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장 부장님 선물 드려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시간 됐습니다. 네. 대표님께도 되게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예.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 됐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도 이제 MVP 분들하고 같이 그 협업을 하는 부분을 이제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애프터 파티라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그 이그나이트 애프터 파티가 또 있으니까요. 그때는 좀 더 준비를 잘 해서 더 좋은 세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세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MVP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